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셀렉티비티, 분리계수 혹은 분리인자 혹은 선택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티비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가 되는 두 물질의 분배에 대한 연력학적 차이의 지표를 우리가 분리계수, 분리인자, 선택성 혹은 알파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두 물질의 분배 계수의 비 혹은 두 물질의 질량 분포비의 비. 질량 분포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capacity factor, retention factor 혹은 머무름 인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K라고 보통 나타내고요. 그래서 K에 대한 서로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두 물질의 리텐션 정도의 차이, 그죠? 리텐션 정도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내는,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두 개의 수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수에서 다른 수를 빼가지고, 그죠? 빼서 이게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면 뭐예요? 두 수의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은 뭐 0보다 아주 크거나 아니면 0보다 아주 작다라고 그러면 두 수의 차이가 큰 거죠. 혹은 어떻게 또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두 개의 수를 나눠줍니다. 그죠? 나눠줘요. 문자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줬을 때 이 값이 1이 나오면 뭐예요? 두 개의 수는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1보다 아주 크거나 아주 작으면 두 개의 수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각각의 피크에 대한 K 값을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서 우리가 알파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피크 1과 피크 2가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피크에 대한 질량 분포비, 그죠? 리텐션 팩터를 우리가 구해서 분수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리텐션 팩터라는 건 뭐예요? 용매가 컬럼을 통과하는 시간, 그죠? TM 혹은 T0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TM분의 TR1-TM,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TM분의 TR2-TL, TM,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데 TM은 서로 상쇄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실렉티비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개의 피크, 두 개의 물질이 얼마만큼 잘 분리가 되느냐에 대한 척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기준이 없어요. 뭐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뭐 그거보다 어떤 값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개의 피크의 분리 정도를 나타내는 더 좋은 척도가 있기 때문이죠. 뭡니까? 레솔루션, 분리도라고 하는 게 있죠.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은 보통 분리도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도 1.5 이상을 우리가 보통 두 개의 피크가 분리가 됐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뭐 따로 그런 이제 기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걸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실렉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개의 피크를 분리를 해내는 정도에 대한 이제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보통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를 했더니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의 피크가 거의 붙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것들 어떻게 우리가 떼어내야 되겠죠. 그죠?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리텐션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이 피크들의 리텐션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 동상에 들어있는 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유기용의 농도를 감소시켜서 우리가 이 동상 자체의 일루션 스트렝스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리텐션이 증가를 하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피크가 컬럼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를 하겠죠. 그럼 컬럼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또 마찬가지로 밴드가 확산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피크가 폭이 넓어지면서 높이는 작아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텐션을 변화시켜서 두 개의 리텐션을 똑같이 감소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피크가 분리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킨 경우는 보통 이제 이 동상 자체에 유경매의 농도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랑 어때요? 실렉티비티는 서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죠? 서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렉티비티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리텐션 정도의 차이는 서로 지금 변한 게 없지만은, 그죠? 리텐션 차이 정도를 갖다가 벌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를 시켜내는 거죠. 확실히 다르죠. 이건 단순히 그냥 유기용매 농도를, 이동상의 유기용매 농도를 낮춰서 리텐션을 증가시킴으로써 두 개의 피크를 띄어내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컬럼 안에서 서로 속도가 이만큼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아예 리텐션 되는 정도의 차이를 서로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알파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요인을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셀렉티비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고요,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하나하나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동상에 들어가는 유경매 종류가 달라지면은 알파가 변합니다. 왜냐하면은 유경매마다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리버스 페이스 HPLC의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유경매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탄올, 아세토나이트릴, THF 혹은 뭐 소량이 들어가는 IPA라든지 혹은 에탄올이라든지 뭐 디옥세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매마다 어떻습니까? 분석 대상 물질과의 분자간 인력이 서로 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알파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매 종류가 달라지면 알파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동상 pH가 달라지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상에다 버퍼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에서 이온화가 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pH에 따라서 물질의 분석이 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pH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동상의 pH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셀렉티비티가 뭐 분리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pH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상에 첨가되는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첨가되는 물질 중에 보면은 아이언 서프레이션 리에이전트,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트리에틸아민 같은 것들, 그죠? 그래서 트리에틸아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언 페어링 리에이전트, 그죠? 이온 쌍시약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첨가되는 거에 따라서, 그죠? 첨가 유무와 혹은 첨가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알파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혹은 솔트가 첨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상에. 그래서 솔트의 종류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솔트의 유무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알파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사양의 종류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피크의 셀렉티비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정사와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칼럼이 바뀐다는 거죠. 칼럼의 종류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리버스 페이스에서 쓰는 C18 칼럼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뭐 C8 칼럼, 페닐 칼럼, 나이트릴 칼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고정상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셀렉티비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번에 온도가 달라지면 온도가 달라졌을 때 피크 리텐션 타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피크 면적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온도가 달라지면 두 가지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요, 각 물질들의 분석 대상 물질들의 매스 트랜스퍼가 달라진다. 그죠? 매스 트랜스퍼가 달라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이동상의 비스코시티, 점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똑같이 유속을 세팅을 시키더라도 실제로 컬럼을 지나가는 이동상의 속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매스 트랜스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매스 트랜스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온도가 달라지면은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작은 것들은 온도가 낮은 상태나 높은 상태나 별로 그렇게 크게 매스 트랜스퍼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자량이 아주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물질과 큰 물질을 마찬가지로 같이 우리가 두 개의 피크에 대해서 우리가 셀렉티비티를 측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분자량이 큰 물질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매스 트랜스퍼가 좋아지죠. 디퓨전이 잘 되니까 그만큼 피크의 폭도 작아지면서, 그죠? 그래서 셀렉티비티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물질이, 두 개의 픽이 서로 분자량이 비슷하고요, 그죠? 단순히 매스 트랜스퍼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온도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 알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은요, 이동상 유경매 농도, 그죠? 단순히 유경매 농도로 다르게 해서 이동상의 일루션 스트렝스만 다르게 한다고 해서 바로 그 셀렉티비티가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리텐션만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상의 유속이죠. 그래서 유속도 마찬가지로 유속만 바꾼다 그러면은 리텐션 타임은 달라지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리텐션의 정도는, 그죠? K 값은 일정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알파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죠. 그래서 온도가 지금 두 개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매스 트랜스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매스 트랜스퍼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되고, 이 경우는 이동상의, 그죠? 이동상의 비스코시티가만 달라진다. 이동상의 비스코시티가 더 좀 더 많이 관여를 한다 하는 경우에, 그래서 두 개의 픽의 뭐 분자량이 서로 비슷하거나 해가지고 단순히 온도만 변화시켜가지고 이동상의 유속만 달라지게 하는 경우에는 여기랑 똑같이, 그죠? 알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온도를 다르게 하면요, 알파가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그죠? 예, 엄밀히 따지면은 온도라고 하는 것은 알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성 알파와 비슷하게 쓰는 척도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상대 머무름 시간입니다. Relative Retention Time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RRT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Relative Retention Time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알파랑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은 알파의 경우에는 이동상의 컬럼 통과 시간, 그죠? 네, TM 혹은 T0를 여기 식에다가 좀 해줬는데 RRT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두 개의 피크에 대한 리텐션 타임의 비율만 그냥 써줍니다. TR1분의 TR2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알파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리텐션 타임이 분자에 들어가는 리텐션 타임보다 더 작아요. 그죠? 예, 앞에 나오는 픽을 보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타내는데 반해서 RRT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이 된 픽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픽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중간에 G피크가 나온다 그러면 G피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RRT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의약품 같은 경우에 유연물질, 그죠? 불순물 프로파일링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불순물 픽이 이렇게 나오고요. G피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RRT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어사인하기 위해서 많이 RRT를 구해요. 왜냐하면은 RRT에 따라서 단순하게 그냥 뭐 이동상에 들어간 용매의 농도가 변한다든가 아니면은 유속이 변한다든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알파와 마찬가지로 RRT는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유형 물질들을 어사인할 때는 G피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G피크의 리텐션 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RRT를 나타내면 그럼 어떻게 돼요? G피크의 RRT는 1이 될 거고요. 그죠? 예. G피크보다 먼저 나오는 픽들에 대한 RRT는 1보다 작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G피크 이후에 나오는 픽들은 RRT가 1보다 크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알파 대신에 RRT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성, 셀렉티비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셀렉티비티는 뭐 식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알파 값을 뭐 구하거나 아니면 뭐 알파 값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셀렉티비티를 변화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아시고요. 거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